일반외과 레지던트가 이렇게 장겨울처럼 공주 대접을 받고 막 수술에 들어와 달라고 교수님들이 애원하고 네, 안녕하세요. 병원놈들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18을 리뷰하는 날인데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엄청 바빴었는데 요 드라마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한 주가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도 떡밥을 많이 뿌리니까 이제 떡밥을 회수해야죠. 그렇죠. 10화 기다리는 동안 뭐가 제일 궁금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 윈터가든 겨울 정원의 행방이 제일 궁금하죠? 겨울 정원 커플이 잘 되려면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남자분이 외제차 딜러냐 아니면 남자친구냐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오늘 밝혀지겠죠? 빨리 보자 그냥. 근데 빨리 보기 전에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뭐 해야 되지 않나? 일단 또 여기 붕대가 또 있으시네. 준비한 건 해야죠. 지금 이 리뷰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잇! 어제 유린 600 나왔습니다. 그럼 라식스 쓰고 계속 팔로우해서 RI 달아드려. 저 그만 괴롭히세요. 라식스 안 맞을 겁니다. 예, 환자분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지금 흉부외과 청명태 교수가 회진을 도는 장면인데 이식받을 심장이 생길 때까지 지금 가진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아이오 체크라고 하죠. 섭취량과 배설량을 비교해가지고 지금 배설량이 얼마 안 되니까 소변을 빼주려고 하는 거죠. 그 소변이 이제 배출이 안 되면 이제 몸이 붓거나 뭐 체중이 확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심장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이뇨제 라식스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 안 그래도 몸도 힘든데 이제 소변까지 자주 보러 가게 되니까 환자분들이 좀 거부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렇게 환자분이 거부하신다고 교수가 저렇게 쌩 하고 나가버려도 되나? 이제 교수님이 저렇게 나가고 나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전공의의 몫이죠. 뭐 환자분을 설득하거나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뭐 약을 맞게 하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참 천명태 교수는 외래에서도 불친절하고 병동에서도 불친절하고 참 별로인 교수님 같아요. 근데 로그인하는 아이디가 볼락하고 천인데? 볼락이 뭐더라? 들어봤는데? 그 생선? 명태? 명태. 설마 천명태여서 볼락천? 명태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볼락 교수님도 민원이 많이 신경 쓰이시나 봐요. 근데 뭐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뭐 8화에서도 저희가 그 고객의 소리 관해서 다뤘었는데 아무리 실장이라고 해도 뭐 신경이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천명태 교수님이 외래든 뭐 병동이든 불친절하기로 유명한데 민원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지가 맨날 이렇게 삭제하고 있구나. 뭐 양아치인데? 포타슘 수치 6.5입니다. 관장 하셔야 돼요. 관장 안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호기심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볼락 교수님 회진 중이신데 아까 그 라식스 거부했던 환자죠? 또 치료를 거부하는데 무슨 상황인 것 같죠? 그 환자가 이제 포타슘, 칼륨 수치가 6.5인데 이렇게 높으면 변으로 빼줘야 돼요. 이제 우리 몸의 전기 신호가 나트륨, 소금, 그거랑 칼륨의 이제 밸런스로 이루어지는데 밸런스가 깨지면 전기 신호가 안 가게 돼요. 근데 심장도 전기 신호로 뛰는 거니까 이게 망가지면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뇨제를 맞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거부했는데 간장까지 하면 난리가 날 텐데. 저도 간장을 한번 해봤는데 막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입이 아닌 그 다른 데를 통해서 뭔가 간장액을 넣잖아요. 넣으면 막 뱃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는데 그거를 참으래 15분간. 당장 지금 나는 이게 지릴 것 같은데 15분을 못 참으면 그 액을 또 넣고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막 중간중간 삐져나오고 새고 막 난리가 나. 근데 뭔가 더러운 것 같은데 그만하자.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의료진이 이렇게 환자한테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 중에 뭐 주사도 그렇고 뭐 다 힘들고 뭐 불편한 것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처치들을 환자분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하면 참 곤란한 것 같아요. 관장 안 하면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여기서는 이제 그 도제약이 환자가 거부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김준환 교수님한테 가서 찡찡대는데 현실에서는 이러면 완전 털리죠? 그렇죠. 털리겠죠? 이 정도면. 근데 그러면 영근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해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당장 가서 환자 관장해 새끼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어휘력, IQ, EQ, 초능력 다 동원해서 환자 설득해서 관장해. 아, 그렇지. 이래야지. 제가 주치할 때는 말이죠. 막 환자분이 걸어야 되는데 막 무릎 수술하고 나서 막 불편해서 못 걷겠다 그러면 막 업어서라도 걷게 시키고 손잡고 뭐 병동 10바퀴든 100바퀴든 같이 걷고 막 그랬었어요. 아,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 결국 나 때는 이랬다. 내일 태연 얘기 들으셨죠? 요즘 VIP 환자들 중에는 외국인 환자분들이 많죠. 사실 여기 드라마에서는 통역 코디가 붙기는 했는데 율제병원 규모 정도의 큰 병원에서 일을 하려면 보통 직원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은 다 가능하신 분들이죠. 드라마에서 막 간호사 선생님이 한국말로 설명하시는데 보통 다 영어로 설명을 하세요. 그럼 선생님도 영어로 되나요, 지금? 지금은 안 되는데 옛날에 저도 병동에 있을 때는 퇴원 설명도 막 영어로 하고 그랬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여기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환자분이 이제 퇴원을 하시는데 퇴원약 설명에 위보호제가 있었어요. 막 생각나는 단어가 없더라고. 그래서 디스, 메디슨, 프로텍트, 스토막 이러니까 환자분이 알아들었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있을 때가 문제죠. 아랍 환자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인사법은 배우거든요. 그래서 처음 갈 때 아살라 알라이쿰 하고 퇴원하실 때까지 별다른 대화를 안 했어. 그냥 구글 번역기로 서로 소통하고 막 바디랭귀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리고 뭐 또 러시아 환자가 입원했었는데 또 인사법을 하나 배웠거든요. 다스비다냐? 요걸로 퇴원할 때까지 다스비다냐? 좀 외국인 환자는 의사불통이라고 하죠. 의사소통이 너무 힘든 것 같아. I will pay fully in cash today. 오늘 현금으로 다 외국분들은 이제 그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많이 내게 되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치료를 받으면 아예 병원비를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요즘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뭐 비싼 재료도 막 부담 없이 쓰시면서 태어날 때 현찰로 그 큰 돈을 탁 내고 가니까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가끔 저렇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 병원을 사고도 남을 재력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신 김에 뭐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 스카우트 해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아살라 알라이쿰 인사를 배우고 환자분 보러 갈 때마다 하니까 나중에 장난으로 자기 나라 가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안 가셨어요? 아까 저 영어 하시는 거 봤잖아요. 지금 서울말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서울말 하고 있었던 거였어? 제가 부산 방언을 썼나요? 제가 연애를 하나 봅니다. 세상에. 야, 그럼 우리 외과도 이제 연애할 수 있다는 거 입증된 거네? 전공의에게 연애는 여유의 상징이죠. 저희도 뭐 연애한다 그러면 옛날에 선배들이 야, 너 연애도 해? 뭐 요즘 정형외과 많이 편해졌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나저나 우리 병원 외과는 뭐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할 거 다 하던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진짜 일반외과 레지던트가 이렇게 장겨울처럼 공주 대접을 받고 막 수술에 들어와 달라고 교수님들이 애원하고 하냐고 묻던데, 제가 외과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바빠는 보여도 이렇게 대우받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저희 병원은 여기 장겨울 선생님 같은 이제 외과 전공의가 49명이 있어요. 49명? 49명. 이게 여러 과 중에 두 번째로 사람 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렇게 뭐 수술 들어와 달라고 뭐 핑미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또 제가 나온 학교 병원은 약간 장겨울 같았어요. 그 연차당 한 명 아니면 없었거든요. 뭐 장겨울처럼 외모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인원수가.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게 아마 저희 병원이 일단 큰 병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병원밥이 맛있잖아요. 저희 병원밥 맛있죠. 한번 드시러 오시면 저희가 4호층 찍어드릴게요. 아무튼 뭐 병원밥도 맛있고 수련 환경도 괜찮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래서 외과가 일하기 좋은 과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지원하십시오. 정형외과 말고 외과를 많이 지원해달라? 정형외과 치프 선생님? 죄송합니다. 영지 오늘 바꾸는 날이죠. 주사요? 유연석이 센스 있게 주사란 단어를 일부러 안 썼는데 보호자분이 말해버렸어요.
난감하죠. 애가 벌써 오는데. 소아 환자들은 사실 그냥 가운 입은 사람만 봐도 울어버리니까 아까 그 다스비다냐 외국인 환자들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도 소아 파트 도실 때 힘들지 않았어요? 아, 소아 파트 힘들었죠. 제일 힘든 게 이제 통깁스 까는 거예요. 아, 깐다고 표현하시네. 까는 거지, 까는 거지. 그 통깁스를 자르는 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애기가 나도 무서운데 애기들은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뭐 어떻게 따야지. 그래서 톱 소리 들리지 애는 내 귀에서 엄청 울지.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아비 규환이에요. 그럼 그럴 때 애기들을 다루는 팁이 있어요? 팁 네. 있죠. 한번 말해주시죠. 애기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달래도 그 톱을 드는 순간 엄청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해서 우는 시간을 줄이는 게 최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아 환자만큼 보호자도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부모님께 애가 많이 무서워하고 많이 울 수도 있다는 걸 꼭 설명을 해줘야 돼. 절대 그 보호자분들 놀라게 해서는 안 돼. 바로 갈게. 우주가 열이 나는 걸 보고 있는데 이익준 교수님에게 병원에서 응급콜이 왔죠. 병원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족이 지금 아픈데 병원에 아픈 환자를 보러 가야 되는 상황. 그렇죠. 이게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가족이 아프더라도 일단 환자를 보러 가야죠. 저도 인턴 때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통원치료센터라고 뭐 혼자 일하는 파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니까 제가 빠지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갈 뻔했는데 다행히 동기들이 좀 십시일반 도와줘가지고 갔다 왔는데 잠깐 갔다 왔거든요. 좀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이럴 땐. 저는 아직 가족이 아픈 적은 없어가지고 한 번도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환자 보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2화 남았죠? 네. 오늘 10화 보신 소감은 어땠어요? 일단 이번 화는 뭔가 병원 생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전공의, 교수의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간의 연애 이야기가 주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 전공인 커플인 뭐 겨울정원이라던가 뭐 송화치용, 뭐 미나석형은 약간 좀 고난이 예상되지 않나요? 실제로 저런 경우는 없죠. 막 전공의가 교수님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경우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일단 저희 정형외과에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교수님도 그렇고 뭐 전공의도 그렇고 거의 다 남자이니까. 근데 뭐 다른 과 동기 얘기를 들어봐도 아무래도 교수님들은 좀 대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성적인 그런 접근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전에 송화, 입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교수고 하니까 좀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같이 뭐 죽 먹는 씬도 되게 이뻤고. 그러면 교수 전공의 커플인 겨울정원은 나가리다. 아니 그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윈터 가든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이제 남은 2화에서 나오겠죠? 설마 떡밥 뿌려놓고 또 시즌2에서 회수할 건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11화의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